안녕하십니까. 전기수 이야기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기에 태어나서 19세기 초중반까지 살았던 조수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남긴 추제기의 기록에 의하면 전기수는 서울의 동대문 밖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쪽 동네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거기에 살면서 은문으로 된 소설 같은 것을 잘 읽었는데 숙향전이나 소대성전이나 신청전, 설인기전 같은 것들을 주로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장소를 일정하게 분배를 해서 그 장소에서 책을 읽었는데 매월 초하룻날은 제1교 아래에서 하고, 그리고 둘째 날은 제2교 아래에서, 그리고 셋째 날은 배옥의 부분에서 하고, 네 번째 날은 교동 입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5일째 되는 날은 대사동 입구에서 하고, 6일째 되는 날은 종각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종각 앞을 종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구름처럼 모인다고 해가지고 운종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또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읽고 해서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씩을 정해서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어줬는데, 그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구성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지, 사람들이 빙 둘러쳐서 그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웃고 울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전기수가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려고 하면은 읽지 않고 딱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다음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수중에 있던 돈을 꺼내서 전기수에게 던져줘서 그 다음을 읽게 했는데, 이것을 돈을 던지는 법이라고 해서 요전법이라고 불렀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미 18세기 경에는 고전소설을 읽는 전기수 문화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90년, 즉 정조 14년 8월 10일자 기록에 보면은 장흥에서 어떤 사람이 형제가 싸우는 것을 보다가 못해서 격분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심사하고 그리고 형벌을 주자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한간에는 보통 하는 말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종로 거리에 담배가게, 즉 연초가게죠. 옛날 같으면은 담배가게 앞에서 짤막한 그런 폐설, 아마 소설적으로 생각이 된다. 짤막한 폐설을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고 그 뜻을 꺾으면서 굴복을 하는 그러한 장면에 이르러서는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풀을 베선 낫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읽는 사람, 즉 전기수가 되겠죠. 전기수를 쳐서 죽여버렸다. 이런 그 맹랑한 살인사건도 있는데, 형제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사람 죽인 것이 뭐 그렇게 큰 살인사건이겠냐 하는 내용 속에 전기수 살인사건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전기수는 참 그 인기도 많았지만은 아주 그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리고 가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그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최재공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역사에 유명한데, 이분이 영의정까지 지내고 또 제주의 기생 만덕전을 쓰기도 한 분이죠. 만덕이라는 기생이 백성을 구해서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금강산 구경도 시켜주고 그 사람이 전기를 써서 남겼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내용을 남기고 있냐 하면은 고소설에 대한 그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의 부녀자들은 다투어 일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기록할 만한 것으로는 폐설을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폐설은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고전소설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눈치챈 그 거강꾼들, 장사꾼들이죠. 책을 빌려주고 책을 베껴서 알려주고 하는 그런 거강꾼 장사꾼들을 쾌가라고 하는데, 그 거강꾼들이 책을 이렇게 잘 깨끗하게 베껴서 아주 그 이쁘게 만들어서 부녀자들에게 빌려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설 종류, 폐설은 날이 갈수록 해마다 증가를 해서 지금은 수천 수백 종류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강꾼들은 그 책을 베껴서 빌려다 주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상업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책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책권이 남아있고, 그 세책은 이 오른쪽 끝머리 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실에다 걸어 놓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소설책만 열심히 읽고 해서 베끼고 읽고 하다가 결국은 그거를 빌려올 돈이 모자라게 되자 남에게 팔찌나 그 다음에 비녀 같은 것들을 팔기도 하고 돈을 또 빌려다가 빚을 내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소일거리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역시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백성들, 우리 일반 사람들, 그리고 사대부의 부녀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궁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소설은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그 삶의 문화를 형성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그 전기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살려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무리 그 21세기 현대사회를 산다고 해도 이런 그 아주 좋은 풍속들을 그냥 묻어버린다면 사실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심청전과 더불어서 한양 500년가라든가 추장전 같은 것들을 앞으로 계속 읽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